양도세 중과가 시작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센터 이아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세금,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살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이 말을 더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집을 사서 억 단위로 돈을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양도하고 양도세 납부서를 받고 나니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세금의 폭탄의 중심에 바로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에이,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죠.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시적 이주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세금은 아는 만큼 지키고 모르는 만큼 빼앗기는 영역입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무기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뭘까요?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경우 양도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양도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증세 구조입니다.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죠. 그런데 과거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정부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자,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매도했을 때 이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몇 년간 잠시 미뤄주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중과세를 잠시 면제해 줄 테니까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세요 하고 테러를 열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달콤했던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한 연장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바로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유예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진짜 세금 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예가 끝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무시무시한 가산세율이 다시 붙습니다.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가 3주택자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30%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최고세율은 무려 82.5%에 육박합니다. 1억을 벌면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둘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주택을 10년, 20년 오래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 공제 혜택이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영원히 됩니다. 똑같은 주택을 팔아도 유예기간에 팔았을 때보다 지금 팔면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늘어나는 세금 절벽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한 아파트가 10년을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3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8% 세율 구간으로 일반과세 대상이라면 7천만 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2주택자로 중과 대상이라면 장특공 적용 없이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되어 1억 5천만 원이 과세되고 3주택자 중과 대상이라면 30%가 중과되어 1억 8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미 중과세가 시작됐는데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법령이 강화된 만큼 우리는 더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 번째, 양도할 주택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양도세 중과는 아무데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죠. 지방이나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은 다주택자가 양도하더라도 여전히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해야 할 주택이 있다면 어떤 지역을 먼저 정리할지 지역별 순서를 철저히 계산하고 지역 및 세율을 비교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세가 작은 주택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일시적 이주택 등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세요. 이사나 결혼,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중복 보유 기간은 하루만 지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셋째, 세무사에게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라 라는 조언을 믿으세요. 세법상 주택수의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최근 법 개정으로 일부 제외되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등 내가 가진 자산이 세법상 주택수에 어떻게 카운트되는지에 따라 내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20%가 가산될지 30%가 가산될지 아니면 일반과세가 될지는 완전히 갈립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분명히 위기가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세법은 언제나 변해왔고요. 살아남은 자는 늘 제도를 정확히 깨뚫고 대비책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묻지마 투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매수가 아니고 매도이며 매도의 완성은 철저한 절세 계산에서 시작되니까요. 반드시 사전에 여러 번 확인하고 또 전략을 세우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검토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나 엑스퍼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